담집인데 이게 처음 초자니에요. 예. 그리고 이건 못 담자니까 네. 그건 집은 모으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 글에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안 하겠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대단히 많은데 그 제일 중요한 책을 우리가 분서 장서를 하고, 이제 분서 장서 전에 이제 쓰여진 책이 이 책이거든요. 원래 벼슬을 54세까지 하고 이제 친구네 집에 가 있다가 친구하고 싸우고 나와서 이제 친구가 지어준 절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공부 시작할 때 쓴 책이에요. 아, 그때. 그때 왜 용담이냐 하면 네. 그 공부하는데 용담이라는 호수가 있어요. 용용자 못자. 그래서 거길 가봤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용담에 와서 처음 쓴 책이다. 그래서 이제 초담집이라고.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어떤 그 책은 보이지 않는데 중국 중세에 세설신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세자 말씀서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유의경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시대에 재밌는 얘기를 짤막한 걸 모아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후대에 와서 초행이나 이타우가 또 자기대로 그걸 또 바꾸고 또 더 덧붙이고 해서 쓴 게 이제 이 책이죠.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결국은 중국의 그 문학 하나의 그 장르, 문학체고, 이타우의 앞으로 분서나 장서가 사실은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초담집예를 보면 여기서 1974년에 나왔다는 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제 출판을 한 거죠. 그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럼 거기는 그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부부편이 1에서 4권, 그 다음에 부자가 5에서 8권, 형제가 9에서 10권,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사후가 11에서 20권, 그 다음에 21에서 30의 군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륜을 얘기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간다는 게 군신입니다. 군신. 그 다음에 부자.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부부를 맨 앞에다 갖다 놔. 이게 혁명적이라고. 부부를 맨 앞에 갖다 놔. 그 다음에 부자를 놓았고, 형제를 놓았고, 군신을 맨 끄트머리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후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 스승과 벗. 그럼 이 사람 우리가 오륜에서 얘기할 때 부모죠. 부모 유신이니까 친구인데, 친구를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스승과 친구. 친구는 스승이 돼야 되고 스승은 친구가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 사람은 이제 혁명적인 게 둘인데, 사후라는 단어하고 부부를 앞에다 갖다 놨다. 그럼 부편에 작은 제목들이 있어요. 그 작은 제목들이 이제 총론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합혼. 뭐 알잖아요. 우리가 합의해서 결혼. 유혼. 요 혼자가 잘못됐습니다. 혼인이라는 혼자예요. 잘못됐어요. 그럼 유혼이라는 건 뭐냐? 죽은 사람끼리 결혼시키는 거. 알죠? 우리 고향에서도 봤는데, 종각이 죽었는데 처녀가 죽으면 거기다 갖다가 같이 해준다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총각을 잡아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우. 이건 이제 그 짝이 죽는 거. 지금도 상배 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투부. 질투하는 여자. 그 다음에 재식. 재주가 뛰어난 여자. 재식. 알식자, 재주자. 그 다음에 언어. 말을 잘하는 여자. 문학. 글을 잘 쓰는 여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남자예요. 현명한 남편. 그 다음에 현명한 여자. 용감한 남편. 그 다음에 속된 남편. 그 다음에 고해재혼이라는 건
아주 이제 불교 용어죠. 불교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바닷속에 있는 여러 여자들. 그 다음에 피안지온. 이것도 불교 용어죠. 그냥 이게 강 건너니까. 네. 강 건너라는 말은 죽은 뒤의 세계, 뭐 그러니까 좀 불교 이제 그런 쪽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초담집의 서문이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의 초담이란 뭐냐 이거 얘기죠. 이제 초담집 초담이란 뭐냐. 내가 처음 마성지불원 용담호에서 머리를 깎았을 때 이 책을 편찬하여 초담이라고 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그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고 수염은 남겼다. 머리를 깎고 중인데 유학자의 관을 쓰고 그냥 아주 해괴망측 기상천외의 이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나 이타고가 머리를 깎는데도 그 까닭이 있는데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유자다. 옥설 같은 거예요. 내 머리 깎고 중이 되었지만 사실은 유자다. 응? 이런 까닭에 먼저 유학에 관한 책을 편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이타고 얘기는 유학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제. 응? 오륜 아니에요. 군신, 형제, 부부, 부자, 붕우. 그 체제가 유교 오륜이니까. 그래서 그걸 유교식으로 한다. 유학에 관한 책을 써가지고 그 유학의 덕행으로 깎은 머리에다가 모자를 쓸 거다. 그 상징적이죠. 뭐 유학이나 무슨 덕행이 무슨 그게 모자가 돼요? 그러나 그 얘기는 내 깎은 머리에다가 그 유학으로서 내 관을 씌운다 하는 거는 내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먼저 유학에 관한 책을 쓰내 덕행으로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런즉 유학에 대한 책을 잘 읽고 유학에 대한 말을 잘하고 덕을 쌓는 자로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보니까. 이건 아주 누가 보면 엉터리 같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내가 유학을 공부하는데 유학은 나보다 나은 놈 없다. 덤벼라. 아, 그냥 유학자들이 보기엔 저놈이 저 미친놈이다. 그래서 서문에서 말하기를 덕행이 있은 후에 언어가 있다고 했으니 덕행이 없으면 언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주 이 사람 논리가요, 대배 꼬여가지고 잘 생각하자면 어려워요. 그냥 덕이 있어야 말을 잘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 얘기는 그럼 덕이 없으면 말도 못하겠네. 그 비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덕행이 있은 후에 정사와 문학이 있다고 했으니, 덕행이 있은 후에 정치나 문학이 있다고 했으니, 그럼 덕행이 없으면 정사와 문학도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얘기가 거기서 이제 억설보다도 아주 어려운 논리가 들어갑니다. 덕행이라는 것은 빈자리인데, 덕이라는 게 눈에 보이냐, 그래요. 우리가 덕을 행하는 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형상, 가상적인 거죠. 근데 말이니 문학이니 정치니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실제다. 말, 문학, 정치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에서 실제로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덕 안에서 말이죠. 덕 안에서 이루어지면 부부가 되고 부자가 있고 형제가 있다. 밖에서 이루어지면 친구가 되고 운신관계가 되고. 그러니 어느 중 하나라도 그 빼놓을 게 있냐.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기본 상식은 이게 공자유학의 4대 교과목입니다. 공자유학의 4대 교과목이 덕행, 언어, 문학, 정사, 네 가지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틀어서 유교를 때리는 거예요. 요단부터는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부부관계를 말한다면 한 가지 실례를 드는데 허윤과 완신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완신부는 남편 허윤의 미색을 좋아함을 책망하면서 먼저 선비는 무릇 100가지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한마디로 남편 허윤을 지책하여 그로부터 잘못된 마음을 바꾸어 서로 공경하게 이르렀으니 말이 중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을 건가. 요건 이제 역사적 사실 설명을 안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 허윤이라는 선비가 완신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노 선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렇지 않아도 백년 전쟁에도 있는지 몇 년 전쟁이나 전쟁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전쟁에 결혼하자마자 안 들어가요. 이 허윤이 신부 방에를 안 들어가요. 신부가 얼굴이 아주 못생겼어요. 네? 그러다 어쩌다 옷을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갔다 붙들렸어. 부인한테. 당신 뭐냐? 어? 결혼했으면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부유사덕인데, 부인은 4가지 덕을 가져야 되는데, 당신이 얼굴이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게 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냐? 그럼 여자의 사덕이 뭔지 알아요? 여자의 사덕이라는 건 행입니다. 첫째. 부행. 행동을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을 잘해야 돼요. 부언. 네, 부공이 있습니다. 공이라는 거는 공덕이라는 공인데 일을 잘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부용이 있습니다. 얼굴이 용자. 얼굴이 좋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얼굴이 좋아야 된다는 게 예뻐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굴이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오늘 예쁜 거로 생각해요. 그냥 이제 이 남자가 당신 그 얼굴을 가지고 말이야 뭐 그러냐 하고 이제 그냥 말하는 첫날 밤도 거의 안 치러본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완신부란 여자가 뭐라고 따졌느냐 남편한테 옛날부터 말하기를 사유백행이다. 선비는 100가지의 행동을 올바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선비의 백행 중에 몇 가지나 할 수 있냐 말이야. 한번 따져보자. 거기서 이제 허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를 하고 부부관계가 좋아졌다는 고사가 있어요. 그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허윤과 완신부에 대해 말이야. 그런데 완신부는 남편 허윤의 미색을 이걸 원문대로 해석 안 했어요. 내가 그 이해가 되도록 우리말로 한 거지 원문은 이거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미색을 좋아함을 책망하면서 선비는 무릇 100가지 훌륭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몇 가지 안 되냐 질책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그 행동을 고치게 했으니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자의 4가지 과목 중에 덕행이 제일 중요하고 그 덕행을 기본으로 해서 말과 문학과 정사 3가지가 존재한다 하는 거를 먼저 덕행은 내버려 두고 이 사람이 이제 언어를 때린 거예요.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다, 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알기로는, 박연중이 자기 아이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보태영대와 같이 교육을 시켰다. 그런데 남편이 체포되었는데 부인은 여전히 배를 짜다가 배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역사는 그 여인과 고인에 대해서 극히 서글프게 썼으니 정치와 문화는 어찌 중요하지 않나. 요것도 이제 또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허윤이란 친구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붙들려서 죽어요. 그런데 그 별을 짜고 있었거든, 이 여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남편이 죽는다. 그런데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곁들여서 안 내려왔다. 그럼 이 여자는 벌써 뭘 알았느냐 하면 남편은 어차피 구제될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내려와서 남편을 도와주고 어쩌고 하면 자기 애들이 다 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 생각하면서 자기는 오히려
얼굴이 태어나냐고 전혀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네. 그런데 그냥 이런 거로 볼 때 그 정치적인 감각이나 문학이 얼마나 또 중요한 거예요. 이건 덕행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은. 근데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덕행이에요. 말이고 문학이고 정사이건 개떡이고 제일 중요한 건 덕을 쌓아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거꾸로 치는 거예요, 지금. 이타고가. 어? 그러니까 그냥 행실이 달라야 말도 잘하고 뭐 글도 잘 쓰고 뭐도 잘하고 한다. 그러니까 그럼 말, 글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거 잘하는 놈이 덕이 없는 거냐.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완신부는 여자의 한 몸으로서 언어와 문학, 정사 세 가지 덕을 갖추지 않은 것이 없으니 어찌 남자를 거론할 거냐. 뭔 남자라고 뭐 더 나냐. 이 사람이 왜 남자보다 못하냐. 공자 학파에서는 네 가지 교육 과목에서 덕행을 우선으로 하였으니 말하자면 다른 덕목들은 모두 덕행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덕행을 말하면 세 가지 재능이 모두 그 안에 있는 것인데 거꾸로 이 세 가지를 제외한다면 덕행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그 무슨 얘기냐. 덕 안에 언어, 문학, 정서가 있다고 하는데 거꾸로 그럼 언어와 문화와 정석을 뺀다면 덕이라는 게 어디 존재하는 거냐. 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알려면 그 앞으로 돌아가세요. 앞에 24페이지에 아래서 두 번째 단원에 이런 게 있죠. 덕행은 빈자리이고 그 다음에 언어, 문학, 정사는 실시다. 그래서 덕행이라는 거는 텅 비어있는 도덕적인 이론적인 자리고 언어와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여자의 능력을 가지고 거꾸로 증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뭐 글 쓰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극히 훌륭한 것은 쉽게 아는 것으로 아주 간소한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훌륭하게 글을 쓴다든지 뭐 하는 건 그저 간단하게 지리다. 복잡하지 않게 해야 최고라는 거예요. 내 어려서 공자의 학문을 익혔기 때문에 역시 그 학문으로 책을 쓸 수밖에 없다. 책을 정성스럽게 쓰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내 말하지만 더 간단하게 쓰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온능 이지서 이 사람이 탁오거든요. 호가. 근데 온능이라는 거는 그 천주에 이게 산에 거기 온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를 온능이라고 했고 천주에 가면 큰 대로가 있는데 그냥 계란로처럼 그게 온능로예요. 지금. 그리고 온능 식당도 있고 그건 뭐 이타고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죠. 이 사람 호가 많아요. 호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초담집의 서문 책을 썼는데 서문입니다. 그럼 서문에서 우선 여자 문제를 굉장히 큰 테마로 다룹니다. 이게 명문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본서들만 떠들지 이 책들을 다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중요성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부부편 앞에 부부론이라는 거 있어요. 부부를 논한다. 그래서 인축유감이라고 있어요. 그냥 이게 이는 원인이라는 인자에다가 기를 축자에다가 그래서 여자들이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데 대한 느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거는 그냥 내가 쓴 겁니다. 부부는 원래 이타고가 호북성 황한 경정향의 서원을 떠나 마성현의 산속에서 지불원이란 작은 불사에 머무를 때 쓴 책인 초담집에서부터 유래한다. 초담집이란 용담호에서 처음으로 쓴 책이란 뜻이다. 초담집에서는 유교 윤리와 오륜으로 장을 나누어 책을 썼는데 네 권으로 된 책 초편에 부부를 다루었다. 그런데 부부관계 전체에 대한 이타고의 생각이 바로 부부편 총론이다. 그리고 이 글이 뒷날 이타고의 중요한 저서인 분서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녀를 기르는 데 대한 느낌, 이 부제로서 덧붙여져 있다.
우선 오륜중 부부관계를 제일 앞에 놓은 것이 매우 특이하며 그의 남녀평등적이고 실용적인 사상을 볼 수 있다. 이타고는 이 논문에서 부부관계를 자연과 역경 속에서부터 오륜 중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이타고는 여성관계에 있어서 가장 철학적인 면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뒷날 분서 속에서 여자가 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남자보다 못하다고 하는 데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논문. 분서 속에 이제 지금 얘기한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다비 여인 학도위 연단서라고 그래서 여자가 공부하는데 남자보다 못하다고 하는 데에 대한 답변서. 그 글 자체가 아주 벌써 도전적이죠. 이제 첫 규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들이 글을 배우는 데서 남자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그게 옳을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어려서부터 공깃돌이나 가진 거 얘기하고 남자애들은 나면 뭐 활을 쏘고 나가 뛰어다니고 이런 데서부터 차이가 생겨나고 한 것이지 여자 남자 능력이 한 게 아니고 중국 역사에는 이러이러한 위대한 여자들이 남자 수천 명을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 과연 능력이 없는 거냐. 그냥 세상에 여자와 남자가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은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는 게 무슨 덜대 먹은 소리고 사람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은 여자의 능력이 남자보다 못하다고 하는 게 또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 그 아주 대단한 논문이죠,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나중에 탄핵받을 때 다 이제 아주 못된 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용어는 부부로는 철학적이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실제 실례로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주 더 실제적으로 들어간 거는 사마사녀의 탕문군이라는 과부가 아주 음악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마사녀를 그 집에서 불러서 특별 공연을 하는데 그걸 문틈으로 보다가 너무 잘생기고 재주가 있어서 그냥 도망가가지고 둘이 그냥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역사의 유학 사가들이 아주 열려는 불경이부를 어그러뜨린 가장 대표적인 못된 여자로 이제 썼는데 그 이타고가 그거를 뒤집어서 그래서 의자를 하나 내와야 되나? 그래서 그 한다면 가장 그런데 이타고는 그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에서 시집 제일 잘 가는 방법. 그거보다 한자는 더 멋있죠. 천하제일가법. 시집갈 가짜 출가한다. 천하제일가법, 그 다음에 선택하고, 멋진 짝을 가장 잘 찾은 그런 거로 칭찬을 함으로써 또 탄핵을 받을 때 원인 중에 하나를 이제 제공합니다. 요거는 이제 부부편의 이제 그림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뭐 원문은 요 정도 뭐 많지는 않고 그리고 조금씩 그냥 뭐 좀 숨 찰 테니까 와가지고 조금씩 읽어보죠. 그 네 줄만 읽어보죠. 네 줄만. 어디요? 처음에서부터. 여기서부터요? 부부는 사람의 시초이다. 부부가 있고 나서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나서 형제가 있으며 형제가 있고 나서 상하의 관계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만사가 바르게 되지 않는 것이 없다. 부부의 관계가 모두의 시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더 쉽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유학에서 얘기할 때 군신유의하고 부자유친하며 뭐 장유유서하고 부모유신하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군신 부자 관계 앞에다 안 놓고 부부를 맨 처음에다 놨다는 것부터 부부는 사람의 시초다. 부부가 있어야 뭐 군신이고 형제고 뭐 나발이고 뭐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존재하냐. 그냥 부부 관계만 잘 되면 네? 세상이 다 잘 되는 거고 문제가 없는 거다. 뭐 전혀 이건 우리가 토를 달 수 없는 거죠. 이제 보다는 우리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은 하나의 부부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있은 후에 만물이 있게 된다. 그런즉 천하 만물은 모두 하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둘에서 생겨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르기를 하나가 능히 둘을 낳고 네가 길을 낳고 태극이 두 모습을 낳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부는 천지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하늘과 땅이다. 오기 전에 내가 우리 만하고 그 얘기 한참 했어요. 여기 우리 여자분이 있지만은 나 그때 우리 집사람 친구들하고 지중해 가면서 내가 강의를 4번을 했는데 첫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남편은 하늘이고 부인은 땅이라고 해서 내가 굉장히 하늘은 높은 줄 알고 굉장히 의기양양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늘이 말짱헛거다. 하늘이 텅 비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모서리 하나 박을 때도 없고 무슨 그림 하나 그을 때도 없고 그렇잖아요. 응? 죽어도 나도 땅이고 죽어도 땅이고 이게 전부 땅이니 묻혀도 땅이니까 이 남자들이 그것처럼 점점 더 이제 효능을 가치를 잃어가고 여자만 못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은 뭐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음양 뭐 건곤 그런 개념으로 유학에서는 이제 남녀